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실 때, 그냥 무심코 걷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걷는 모습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밝혀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바로 여러분 몸속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명이 짧을 수 있는 분들의 걷는 모습엔 특별한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걸음걸이가 말해주는 우리 몸의 비밀. 요즘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요, 걷는 속도나 걸음걸이가 단순히 그 사람의 버릇이나 습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을지까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영국 레스터 대학교라는 곳에서 큰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중년 때 빨리 걷는 분들이 천천히 걷는 분들보다 몸속 나이가 무려 16살이나 젊다는 겁니다. 16살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몸이 60대처럼 늙어 있고 누구는 44살처럼 팔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걷는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빨리 걷는다는 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천천히 늙어간다는 뜻이고 몸의 힘과 유연함이 오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매일 11분씩만 더 걸으면 수명을 11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딱 11분이요. 하루에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은데 그걸로 11년을 더 살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걸으면 우리 몸속 피가 잘 돌고 숨 쉬는 것도 좋아지고 몸에서 에너지 쓰는 게 활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뇨, 고혈압,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모습의 아주 작은 변화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자꾸 비틀거리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게 된다면요. 혈관이 약해졌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뇌 기능이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병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큰 병을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조심해야 할 4가지 걸음걸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명이 짧을 수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4가지 걸음걸이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걸을 때 한쪽 팔을 안 흔드는 경우입니다. 보통 걸을 때는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오른발 나가면 왼팔이 나오고, 왼발 나가면 오른팔이 나오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 팔이 잘 안 흔들려지면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파킨슨병이나 뇌와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파킨슨병은 신경이 점점 죽어가면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 병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몸이 굳거나 하는 증상보다 팔을 덜 흔드는 게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거죠. 뇌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약해지면서 저절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파킨슨병 말고도 척추를 다쳤거나 가벼운 뇌졸중이 왔거나 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계속되고 손도 떨리고 근육도 뻣뻣하고 자꾸 비틀거리고 얼굴 표정도 굳어진다면요, 빨리 신경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걸음이 좁고 느린 경우입니다. 천천히 걷는 분들은 심장과 혈관, 신경, 몸속 대사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수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걷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피와 산소를 몸 전체에 제대로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피 도는 게 안 좋아지고 혈관병이나 뇌졸중, 기억력 떨어지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걸음이 좁은 건 근육과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흔한 근육 줄어드는 병, 그러니까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넘어지는 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느리게 걷는 분들은 뇌의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걷는 속도와 머리 쓰는 능력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느리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거나 아프다면요? 이건 심장과 혈관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건 협심증이라는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동맥에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산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가슴이나 어깨, 팔, 턱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걷다가 숨이 차는 건 심부전일 수도 있어요. 심부전은 심장이 몸이 필요한 만큼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상태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폐에 피가 고이고 아주 가벼운 동작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경우는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힘든 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전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오래가고 범위가 넓어지고 식은땀에 토할 것 같고 엄청 피곤하다면요,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심장과 혈관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빨리 심장내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걸음이 불안정하고 자꾸 비틀거리는 경우입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잘 못 잡으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가벼운 인지장애 같은 뇌와 신경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몸 움직이는 거, 근육 조절하는 거, 균형 잡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걸음이 좁아지고 동작이 어색해지고 발을 끌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일어서거나 자세 바꾸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치매나 다른 머리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병의 경우에는 앞들개라고 해서 균형 잡고 공간을 인식하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방향 감각을 잃고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게 됩니다. 척추를 다쳤거나 가벼운 뇌졸중이 왔거나 오래된 당뇨 때문에 신경이 상한 경우에도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디디게 되고 그러면 걸을 때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대퇴골, 그러니까 넓적다리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속에서 피가 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원인이 되고요. 특히 넘어진 후 재활이 잘 안 돼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못 잡겠다 싶으면 빨리 신경내과나 내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기 위한 실천 방법. 여러분,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라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온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걸음이 좁다든지 팔을 안 흔든다든지 걸을 때 숨이 차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하는 게 모두 혈관, 심장, 신경, 근육, 뼈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냥 넘기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명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몸 움직이는 능력을 높여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매일 걸음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 능력을 키워서 넘어지지 않기. 나이가 들면 신경계나 근육, 뼈를 감싸고 있는 앞들 기관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안정감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는 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큰 부상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과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습관으로 만들면 몸의 균형 능력이 길러지고 안정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부터 해보세요. 앞들과 몸통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방법입니다. 한 번에 각 발로 30초씩 서보세요.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몸의 균형을 잡으려는 반사가 좋아지고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과 신경이 잘 협력하게 해주고 동시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몸통 근력을 높여줍니다. 유연성도 길러져서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근육 뭉침이나 관절 움직임 제한을 풀어주고 움직일 때 안정감이 더 좋아집니다. 눈 감고 서는 연습도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걸로 의지할 수 없으니까 뇌가 앞들과 몸의 감각을 더 활용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뇌가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를 높여서 심장 기능 키우기. 걷기는 정말 간단한 운동이지만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심장과 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몸에 산소가 충분히 돌게 됩니다.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1분에 100에서 120걸음 정도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으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피 돌고 숨 쉬는 효율이 올라가고 혈압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격 두고 걷기를 해보세요. 2분 정도 빠르게 걸었다가 1분 천천히 걷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더 키우면서 호흡 정리하는 연습도 되고요. 근육과 뼈에도 변화 있는 자극이 들어가서 다리와 허리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의식하세요. 등을 펴고 앞을 보고 걷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굽거나 뒤로 젖혀지는 걸 피하면 척추나 허리, 무릎에 쓸데없는 부담이 안 가고 다칠 위협이 줍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심장과 혈관 돌보기. 심장과 혈관 건강은 안정된 걸음걸이를 지켜주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피 도는 기능이 떨어지면 뇌나 근육, 신경에 충분한 피와 산소가 안 가서 휘청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고 몸 움직이는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심장 자체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걸음걸이 이상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세요. 혈압이 높거나 지질에 이상이 있으면 혈관이 상하고 뇌나 근육, 뼈로 가는 피 흐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협력이 잘 안 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수치를 안전하게 유지하면 심장과 혈관병, 뇌졸중, 머리 쓰는 능력 떨어지는 걸 막기 쉬워집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심전도나 혈압재기, 심장과 혈관 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같은 숨어있는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 능력이나 균형 감각에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일찍 치료하면 피 흐름이 좋아지고 뇌와 온몸의 산소 공급이 잘 돼서 걸음 안정성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좋은 단백질이나 신선한 채소,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동맥이 굳는 걸 줄이고 피 돌기를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나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몸 움직이는 기능 유지나 걸음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래쪽 몸 근력 키워서 튼튼하게 걷기.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아래쪽 몸 근력은 안정된 걸음걸이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근력이 떨어지면 걸음이 휘청거리기 쉽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꾸준히 아래쪽 몸 근육 운동을 하면 몸 움직이는 기능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튼튼해지고 오래 사는데도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하루에 15에서 20번 정도 하면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무릎이나 고관절 버티는 힘도 좋아집니다. 아래쪽 몸이 안정되면 일어서기 쉬워지고 걸을 때도 튼튼한 걸음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딛기는 허벅지나 엉덩이, 몸통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동작입니다. 걸을 때 균형 감각이나 자세 조절이 좋아지고 고관절 유연성도 높아집니다. 관절 뭉친 걸 풀어주고 걸음 흐트러지는 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프레이즈, 그러니까 발끝으로 서기를 하루 20에서 30번 정도 하면 종아리나 발목 주변 근력이 튼튼해집니다. 장단지 근육이 길러져서 발목 포함한 아래쪽 몸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걸을 때 조절이나 넘어지는 걸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온몸 건강 상태를 보여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이나 수명하고도 바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량을 늘리고 심장과 혈관을 돌보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아래쪽 몸 근력을 튼튼하게 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꾸준히 쌓으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긍정적인 노력이 유연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